5. 음식물이 분해되면 두 번째 시간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입과 식도, 위를 지나면서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이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은 위가 꿈틀운동을 하게 되면 소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분해 공장이 입이었고 두 번째 분해 공장이 위였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분해 공장, 세 번째로 소화를 하는 분해 공장은 바로 소장이에요. 그래서 소장에서의 소화를 알아볼 건데요. 소장은 이 작을 쏘니까 작은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과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좀 더 굵죠. 그래서 이제 큰 장이다 해서 큰 데 써서 대장. 소장은 좀 더 가늘잖아요. 그래서 작을 소를 써서 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장은 이 위 다음부터가 쭉 소장인데요. 소장은 구불구불한데 이거를 쭉 펴면 길이가 약 6m나 되는 아주 긴 소화관이에요. 그리고 이 소장에서 위랑 연결되는 여기 부분 있죠. 소장에서 위와 연결되는 여기 부분의 소장을 12지장이라고 불러요. 여기 부분의 소장을 12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12지장은 12, 12, 그 다음에 지가, 손가락 지, 길이 장. 그러니까 그 손가락 마디가 12마디 되는 정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와 연결되어지는 여기 부분의 소장인 12지장의 길이가 대략 30cm인데 이게 손가락 마디 12마디에 해당하는 길이다 라고 해서 여기 부분을 12지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12지장을 잘 보면 위 뒤쪽에 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간과 쓸개가 있는데 이자, 간, 쓸개가 이렇게 관을 통해서 12지장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소장에서는 어떤 소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면 소장에서도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는데 소장에서의 기계적 소화는 두 종류가 이루어지죠. 우선 분절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분절운동은 이게 마디절이니까 이렇게 마디가 보이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분절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음식물과 소화액이 섞이게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장에서 이런 형태의 분절운동을 해서 음식물과 소화액을 섞는 기계적인 소화를 한다는 거고요. 이 분절운동의 경우에는 소장에서만 하는 그런 기계적 소화이고 두 번째로 꿈틀운동은 뭐 식도, 위, 소장, 대장에서 다 하는 기계적 소화인데 이거는 이제 꿈틀꿈틀 하면서 주로 음식물을 이렇게 어디서부터요?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운동이 꿈틀운동이죠. 이것도 소장에서 꿈틀운동을 하면서 이 음식물을 소장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이 대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꿈틀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물론 꿈틀운동 중에서도 이 음식물과 소화액이 섞이는 기계적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서 소장 쪽으로 내려가는 그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소화된 음식물은 위를 벗어나서 12지장과 소장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소장을 안에서 본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녹말은 새로운 소화효소에 의해 다시 한번 작은 입자로 분해됩니다. 소장의 안쪽 벽에는 수많은 주름이 있고
그 주름의 표면에는 융털이라는 작은 돌기가 수없이 나 있습니다. 위와 소장에서 소화된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된 후 융털에서 흡수됩니다. 자, 그래서 소장에서의 기계적 소화를 알아봤고요. 이제는 소장에서의 화학적 소화를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음식물이 이 소장, 그러니까 이 12지장이죠. 12지장으로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소화액인 이자에서 이자액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쓸개즙의 경우에는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되어 있는 게 쓸개즙인데, 이 쓸개즙이 쓸개에서 분비가 돼서 12지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소장의 기계적인 그런 운동에 의해서 음식물과 이 소화액이 잘 섞이게 되면 화학적 소화가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자에서는 이자액이, 쓸개에서는 쓸개즙이 12지장으로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때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자에서 이자액이 분비되어지는 관이 있죠. 그리고 쓸개에서 쓸개즙이 이렇게 분비되어지는 관이 있는데, 이 이자액과 쓸개즙이 나오는 관이 결국에는 합쳐져요. 그래서 이자액과 쓸개즙은 같은 구멍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나오게 되어요. 그럼 이에 대한 영상을 볼게요. 이렇게 이자액과 쓸개즙이 다른 관으로 이렇게 나오다가 결국은 관이 합쳐지면서 같은 구멍을 통해서 12지장으로 분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되어지는 실제 영상을 볼게요.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들어가면 음식물은 담즙과 췌장액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췌장액에는 여러 종류의 효소가 복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녹말과 단백질, 지방질을 용해시킵니다. 아까 영상에서 이자액과 쓸개즙이 같이 분비되어지는 걸 봤는데,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담즙이라고 하는 게 쓸개즙을 얘기하는 거고요. 췌장이라고 하는 게 이자를 얘기하는 거니까 췌장액은 이자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2지장으로 이자액과 쓸개즙이 분비가 되면 12지장에서 이제 소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이제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자액이 12지장으로 분비가 되어서 이 12지장에서 이자액에 의한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자액은 이자에서 만들어서 12지장으로 분비가 되어지는 거고요.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액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에 소화효소가 있겠죠. 그 이제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소화효소의 종류가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세 종류가 있어요. 그때 이 아밀레이스는 뭐 하냐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아밀레이스는 침 속에도 있는 소화효소였잖아요. 그쵸? 침에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입에서 소화가 덜 된 그런 녹말이 있죠. 이거를 이자액에 포함되어 있는 아밀레이스가 이렇게 포도당 2개로 구성되어지는 엿당으로 소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자액에 의해서 대부분의 녹말이 엿당으로 다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는 우리 위에서 이 단백질이 펩신에 의해서 중간산물 단백질이 됐었잖아요. 그거의 이름을 뭐 펩톤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산물 단백질을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더 분해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트립신이 이걸 더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 2개 정도가 붙어있는 이런 펩티드라고 하는, 어쨌거나 이것도
아미노산이 되기 전이니까 중간산물 단백질이겠죠. 이걸로 분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에게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는데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해요.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이 지방이 있잖아요. 이 지방이 있는데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이 지방을 이렇게 쪼개줘. 지방산 2개랑 요거 이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서 지방산 1개, 2개랑 그리고 글리세롤과 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모노글리세리드죠. 요렇게 이제 가위처럼 싹둑싹둑 자르는 그런 분해 역할을 라이페이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뭔가 하면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이 녹말,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지방, 이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를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이자액에 모두 들어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 쓸개즙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쓸개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쓸개에서 이제 나오는 즙인 거잖아요. 이거는 쓸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서 이 쓸개즙이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소장에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쓸개즙은 이 십이지장, 그러니까 소장 중에 이 십이지장 쪽으로 이제 쓸개즙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십이지장에서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소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쓸개즙의 역할은 뭐냐면 이 쓸개즙이라고 하는 소화액은 소화효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쓸개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십이지장으로 이자액과 쓸개즙이 같이 나오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음식물 중에서 지방이 있어요. 이 십이지장의 상황이죠. 이 십이지장에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이자액이 십이지장으로 분비가 되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분이 물과 그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들 배웠죠. 이런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액은 물에 소화효소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인데 문제는 지방은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으니까 물이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자액이랑 이 기름 성분인 지방은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자액에 있는 이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지방을 잘 이렇게 섞여 들어가야지 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자액과 지방이 잘 섞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 쓸개즙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쓸개즙은 그 세제 있죠. 그러니까 뭐 주방세제 같은 그런 뭐 비누 성분. 이 쓸개즙은 세제랑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 설거지할 때 세제를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기름때가 잘 녹아나잖아요. 그렇게 쓸개즙은 세제랑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방이 덩어리가 져 있는데 이런 지방 덩어리를 미세한 이 지방 알갱이로 나눠주는 것을 쓸개즙이 하는 이 역할이에요. 이렇게 미세한 지방 알갱이로 나눠지게 되면 그 물이 많은 성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이자액 속에 이 미세한 지방 알갱이가 골고루 흩어지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방이 이자액과 잘 섞이게 되겠죠. 이거를 지방 유화라고 불러요. 자, 어쨌거나 이자액에 지방이 골고루 섞이게 되면 이 지방과 이자액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가 접촉하는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라이페이스에 의한 이 지방의 이러한 아까 앞에서 했던 이런 소화가 훨씬 더 잘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쓸개즙의 역할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쓸개즙 역할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방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작은 조각들로 분해하고 표면을 늘리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담즙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방과 물에 담즙을 섞어 흔들면 지방은 작은 방울들로 분해되고 리파제 효소에 노출되는 지방의 표면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걸 보면 지금 물하고 식용유가 있었는데 이게 잘 섞이지 않아서 두 층으로 분리가 됐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똥색, 그쵸? 똥색이죠. 실제 이제 대변의 색깔은 쓸개즙의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똥색에 쓸개즙을 넣어주고 이렇게 막 섞어주죠. 섞어주니까 뿌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봐서 쓸개즙이 그 식용유라고 하는 그 지방을 미세한 지방 알갱이로 만들어서 이 물속에 지방 알갱이를 고르게 흩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되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즙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장에서의 소와 화학적 소화 중에서 이제 쓸개즙을 정리해보면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이 되어서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이제 음식물이 십이지장에 들어왔을 때 이 쓸개즙이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분비가 되어지는데 이런 쓸개즙에는 소화 효소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방을 이 미세한 작은 지방 알갱이로 유화를 시켜서 이자액에 의한, 그러니까 라이페이스에 의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그 12지장에서의 소화를 봤고요. 12지장에서 이 이자액과 쓸개즙에 의해서 소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음식물이 이 소장 쪽으로 이 12지장보다 아래쪽에 있는 소장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또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장에서 여러 기타 소화 효소에 의해서 어떻게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볼 건데요. 이 보면 이 앞에서 영상 봤는데 이 소장도 이제 관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소장의 안쪽 벽에 상피세포,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그러니까 피부세포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윗상의 피부니까 껍질피니까 윗껍질세포. 그러니까 이 소장 안쪽 벽에 그 껍질세포요. 그 상피세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소화 요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보시면 지금 보면 이렇게 음식물이 우리 다 했죠. 입에서 식도에서 위를 거쳐서 십이지장 거쳐서 이제 소장까지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장을 보면 이 소장의 여기 부분이 바로 상피세포겠죠. 윗껍질 세포, 그쵸? 여기에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여러 소화 요소가 이렇게 그 상피세포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이 지나가게 되면 이 소화 효소에 의해서 나머지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를 보면 우선 탄수화물 소화 요소가 있는데 얘는 몇 당을 포당으로 분해를 해요. 우리 앞에서 이 12장에서 어디까지 소화를 했냐면 엿당까지 소화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 엿당이 소장으로 내려가죠. 이 소장에서 이 엿당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말타아제인데 역시 이름은 알 필요 없고 어쨌거나 엿당이 탄수화물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포도당 두 개의 포도당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게 되니까 다 이렇게 다 끊어지겠죠? 이렇게 끊어지게 되니까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장에서 포도당으로의 최종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소장 그 상피세포에 단백질 소화 요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단백질 소화 요소는 자, 아까 여기까지 12장에서 분해를 마쳤잖아요. 이게 소장으로 들어가면 그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 사이의 이 결합을, 이 아미노산들 사이의 이 결합을 또 죄다 끊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장에서의 소화를 총 정리를 해보자면 이 12지장과 이제 그 아래쪽에 소장까지 합쳐서 이 전체 소장에서 결과적으로 이자의 쓸개즙, 또 소장에 있는 소화효소, 이거에 의해서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게 최종적으로 소화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녹말은 아까 이자에게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엿당이 되었다가, 그리고 소장의 탄수화물 소화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최종 분해가 되고, 단백질은 아까 위에서 내려왔을 때가 펩톤이잖아요. 그러면 이자에게 트립신에 의해서 또 중간산물 단백질이 되었다가, 그리고 소장의 단백질 소화 효소에 의해서 최종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지방의 경우에는 쓸개즙의 도움을 받고 이자에게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최종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12지장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소화가 되는 거고, 그 아래쪽 소장에서는 지방을 굳이 소화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방의 소화효소는 이 소장 그 산피세포 벽에 지방의 소화효소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무튼 이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3대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최종, 이게 중요하겠죠? 이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장소가 이제 소장인 거고, 이렇게 소장에서 소화가 끝난 영양소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소장에서 몸 안으로 이제 흡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은 다음에 이렇게 잇, 그리고 이제 위, 12지장, 소장을 거치면서 결국 이렇게 큰 덩어리의 영양소를 작은 그런 크기의 영양소로 다 소화를 시켰으니까 이제 이 소장에서 몸 안으로, 그러니까 소장 벽도 다 하나의 세포니까 결국 세포의 그 세포막의 그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영양소가 작아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가 다 작아지게끔 최종 소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소장 벽을 통해서 몸 안으로 이제 이런 영양소들이 다 흡수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운 소장에서의 이 소화 작용을 정리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지장으로 넘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위에 아랫부분에는 유문이라는 밸브가 있어서 음식이 죽처럼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열리면서 12지장으로 음식물을 흘려보낸답니다. 자, 간다! 이곳은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12지장입니다. 12지장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부분의 길이가 손가락 12개의 폭을 합한 정도이기 때문이지요. 여기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 보이지요. 이것은 이자와 간에서 생산된 소화액이 12지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응? 이자와 간이 뭐냐고? 이자. 다른 말로 췌장은 영양소를 분해하는 각종 소화효소를 생산하는 장기에 이곳에서 생산된 소화효소들이 12지장에서 음식물과 섞이면서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그리고 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소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리고 간은 배의 오른쪽 윗부분에 붙어있는 커다란 장기로, 간에서는 지방이 물과 잘 섞여서 쉽게 소화되도록 비누 성분의 쓸개즙을 생산하는데, 간에서 생산된 쓸개즙은 쓸개, 즉 담낭에 모여 있다가 음식물이 지나갈 때 12지장으로 내려와서 음식물과 섞이게 되지요.
이곳이 소화된 영양소가 흡수되는 소장입니다. 저기 소장벽의 주름들이 보이지요? 이 주름들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미세한 융털들이 빼곡히 솟아 있는데, 소장의 벽에는 이렇게 많은 주름과 융털이 있어서 영양분을 잘 흡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 소화된 영양소들이 보이지? 이것들은 이제 소장벽을 통해 흡수되어서 온몸으로 퍼져나갈 거야. 자, 그럼 우리도 슬슬 내려가 볼까? 소장은 길이가 5m가 넘어요. 소장이 이렇게 긴 이유 또한 영양분을 더 잘 흡수하기 위해서지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소화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는데요. 학습지 5번에 3대 영양소의 소화 전 과정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결과적으로 소장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 흡수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세포막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분해하는 과정이 소화였잖아요. 그랬을 때 물, 무기염류, 바이타민은 영양소가 원래 작기 때문에 소화 과정 필요 없이 그냥 그 세포막의 구멍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흡수가 가능한 영양소인데, 이 3대 영양소, 이 탄수화물 중에 녹말, 또 단백질, 이런 지방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크기의 영양소로 분해를 해야지 그 세포막의 구멍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흡수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양소 중에서 3대 영양소를 소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 중에서 녹말의 소화부터 정리를 해보면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 중에서 녹말이라고 하는 이런 영양소는 우선 입에서 침이라고 하는 소화액 중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녹말을 포도당 2개가 붙어있는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줬었죠. 그리고 이 음식물이 쭉 내려가서 12지장, 이 소장 중에서 12지장에 도착했을 때, 그때 이자에서 만들어서 분비한 이자에게도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있잖아요. 이것이 그 입에서 소화가 덜 된 녹말을 또 엿당으로 이렇게 분해를 시켜줬었어요. 그러면 이제 엿당으로 다 소화가 되고, 이 엿당이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소장의 소화효소 중에서 탄수화물 소화효소가 있잖아요. 이것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엿당을 분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녹말은 소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였고요. 자, 단백질의 경우에는 단백질은 제일 처음에 화학적 소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바로 위죠.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에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을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이렇게 분해를 하게 되면 중간산물 단백질이 되는 거고, 이 중간산물 단백질이 위 다음에 12지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12지장에서 이자액에 의해서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이걸 또 분해를 하는 거죠. 그럼 또 중간산물, 그 다음 중간산물 단백질이 되는 거고, 이 중간산물 단백질이 이제 소장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 소장에서 그 소장의 소화효소 중에서 단백질 소화효소가 있잖아요. 이것이 이 중간산물 단백질을 마저 분해를 시켜서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를, 소화를 시키는 거였죠. 자, 그리고 이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지방의 경우에는 이 지방은 입 위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12지장에서만 소화가 되잖아요. 이 12지장에 들어오면 이자액에 있는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이 소화효소가 이 쓸개즙의 도움을 받아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했었죠. 이게 최종 분해 산물인 거죠. 그러면 이 포도당, 아미노산,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이런 최종 분해되어진, 그러니까 3대 영양소의 이 최종 분해 산물이
그 소장벽의 세포, 그쵸? 그 세포의 그 세포막의 구멍을 통해서 몸 안, 우리 온몸 안으로 이제 이런 영양소들이 흡수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